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DNA 우리가 이제 사건 현장에서 피를 검출하면 그 피에서 거기 떨어져 있는 피에 백혈구에서 DNA를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주 적은 양이죠. 적은 양을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양의 시료를 대량으로 증폭시켜서 하는 방법. 이걸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전기용동하거나 제한요소 처리하거나 이럴 때 너무 적은 양의 DNA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많은 양을 만든 다음에 그런 방법,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방법을 한 거예요. 이것을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 한다. 그래서 요새 준비물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선 범죄 현장에서 이런 이만큼의 DNA를 소량 발견했어요. DNA. 몇 중가닥 DNA가 되는가? 2중가닥 DNA. 그래서 이걸 목적 DNA 또는 표적 DNA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목적 DNA가 있어야 된다. 표적 DNA죠. 표적 DNA. 그래서 이거는 무슨 가닥 DNA가 되는가? 2중가닥 DNA가 있고, 그럼 이걸 이제 계속 하나 갖고 계속해서 증폭을 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DNA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DNA를 우선 분리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중가닥을 단일가닥으로 만들어요. 이거 좀 가까이 할까요? 이렇게 이중가닥 DNA인데 이중가닥 DNA인데 이것을 무슨 가닥으로 만들어 놓는가? 단일가닥으로 만들어야지 복제를 시킬 수가 있죠. 단일가닥으로 만들어서 복제시키는데 그럼 복제시키려면 뭐가 필요한가? 복제시키려면 여기 새로운 가닥 만들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프라이머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선 프라이머를 여기가 5번이고 5번, 3번. 그럼 여기가 5번, 3번. 그럼 프라이머는 어디다 붙이는가 그러면? 목적 DNA 3번에다가 5번 프라이머 붙여야 되죠. 그래서 프라이머를 붙여야 돼요. 이쪽은 여기다 프라이머 붙여야 되죠. 그래서 프라이머가 몇 개의 프라이머가 필요한가? 2개의 프라이머가 필요해요. 2개의 프라이머가 필요한데 동일한 프라이머일까요? 서로 다른 프라이머일까요? 동일한. 헷갈리면 시험 보는데 헷갈리면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데닌, 구아닌 뭐 쭉 해서 티민, 사이토신, 아데닌이다. 여기 이쪽은 이거하고 상부적이니까 티민, 사이토신 쭉 가서 아데닌, 구아닌, 티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5번이고 3번이고 5번이고 3번이면 여기에 프라이머 붙이려면 어떤 프라이머가 필요한가? T, G, A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프라이머가 뭐 필요한가? A, G, G 동일해요? 전혀 다르죠. 아무 상관없는 2개의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그려보면 금방 알아요. 얼핏 보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동일한 건가 보다 그러면 안 돼. 전혀 상관없는 DNA 프라이머. 근데 여기 프라이머 붙일 때 우리가 보통은 무슨 프라이머를 붙여요? 우리 몸에서 DNA가 복제될 땐 무슨 프라이머 갖고 복제하는가? RNA 프라이머 갖고 복제해요. 근데 여기서 RNA 프라이머를 실험실에서 쓰는데 RNA 프라이머를 붙여놓으면 또다시 이거 제거하는 일을 또 해야 되잖아. 근데 수천 개를 복제하거든요. 수천 개를 복제하는데 그 수천 개를 다 제거하는 일을 하려면 그건 못해요. 그래서 무슨 프라이머를 붙여주는가? DNA 프라이머를 붙여줘요. 그래서 여기 DNA 프라이머를 붙여주는데 DNA 프라이머 이거는 서로 다른 2종류의 서로 다른 2종류의 프라이머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선 왜 DNA 프라이머가 안 붙는가? 왜 안 붙어요? 그죠?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엔 프라이머가 정확한 위치에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RNA 프라이머 갖고 복제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몸 바뀌잖아. 그래서 온도를 한 50에서 60도씩까지 올려줘요. 60도씩까지 올려주면 DNA가 정확하게 가서 붙어요. DNA 프라이머가. 근데 우리 몸에서 60도 올려면 사망이지. 안 되죠. 그래서 2종류의 프라이머를 쓰는데 DNA 중요해요.
DNA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그래서 DNA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해줘야 다시 제거할 필요가 없죠. 그럼 프라이머 DNA니까 제거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복제가 일어나겠죠. 복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사용해야 되는가? 그럼 프라이머 썼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중합을 시작해야 되죠. 그럼 무슨 요소가 있어야 중합을 시켜요? DNA 중합 효소. 그래서 DNA 중합 효소를 쓰는데 이 DNA 중합 효소는 이걸로 분리시키려면 이걸 변성시킨다 그래요. 변성시키려면 우리가 그냥 단일 가닥으로 쫙 빨아들이려면 무슨 블로팅 하면 되는가? 서던 블로팅을 하면 되는데 이건 이중 가닥 둘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한 가닥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던 블로팅은 한 가닥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두 가닥 다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서던 블로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열을 해요. 그래서 가열해서 변성을 해요. 90에서 96도 정도로 가열해요. 그러면 90도에서 96도 C 정도로 해서 가열해서 변성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네, 효소가 망가지지. 그래서 이 DNA 중합 효소는 어떤 효소를 쓰는가? 보통 효소를 쓰면 한 번 할 때마다 효소를 넣어줘야 돼요. 하고 식혀서 넣어주고 하고 식혀서 넣어줘야 되죠. 그런데 온천수에서 사는 세균이 있어요. 온천수에서 사는 세균은 100도씨가 넘는 곳에서도 뭐 할 수 있는가? 효소가 파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효소를 그 세균 이름을 따서 TAQ 중합효소, 온천수에서 서식하는 이건 말로만 할게요. 온천수에서 서식하는 세균에서 분리한 TAQ 중합효소. 이건 아주 고온에서도 변성되지 않는 효소죠. 그리고 그럼 이제 뭐 하나 더 남았는가? 남은 거 DNA 중합효소로 이제 중합을 시키려면 재료가 있어야지.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염기와 당과 인산이 몇 개? 인산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그래서 여기가 아데닌도 있고 구아닌도 있고 사이토신, 티민도 있겠죠. 요거까지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뉴클레오타이드. 요거 이름은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사이드에 인산 몇 개 있는 건가? 3개. 그래서 이걸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무슨 뉴클레오사이드 하면 돼요? 디옥시리보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는가? 약자로 쓸 때는 그렇죠. DNTP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디옥시리보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해서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나오면 그 다른 게 답이 없으면 그 답으로 그냥 찾아야 돼요. 왜 그런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제로 그렇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나왔거든. 근데 실제로는 뉴클레오타이드 하면 요거 없는 거니까 안 돼.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나오면 이제 문제 내는 사람도 당연히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이거겠지 하고서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얘기는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이다. 그러면 이제 중합이 시작되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중합을 시켜요. 준비물을 이렇게 필요로 해요. 그럼 이런 준비물이 필요하고 그러면 순서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이중가닥의 DNA를 뭐 시켜야 되는가? 변성을 시켜야 돼요. 변성. 이건 영어로도 알아두고 denaturation. 변성을 시킨다. 근데 변성시킬 때 온도를 어떻게 해서 변성시키는가? 높여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90에서 96도 정도 C 정도로 해서 변성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런 다음에 뭐 붙여야 돼요? 프라이머 붙여야 돼요. 그럼 프라이머 붙이기 위해서 너무 온도가 낮으면 잘못 붙을 수도 있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식혀서 붙여요. 그래서 냉각.
어닐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 50에서 65도씨 정도로 해서 냉각을 시켜요. 냉각시킨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를 붙였죠. 냉각시킨 프라이머를 붙인 거야. 프라이머를 붙이면 이제 그 다음부터 중화표소가 뭐 시켜야 되는가? 신장, 익스텐션 신장. 신장을 시키는데 요 DNA 중화표소가 세균이 쓰는 고세균에서 나온 TAQ 중화표소를 쓰기 때문에 얘들은 온도가 너무 낮아도 신장을 잘 못해요. 항상 뜨거운 데만 살던 버릇이 있어갖고 그래서 한 72도씨 정도로 해서 맞춰주면 신장이 되죠. 그럼 쭉 신장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DNA, 한 분자의 DNA를 지금 몇 분자 만들었어요? 2분자. 그래서 한 번 하면 2분자 나오겠죠. 그럼 2번 하면 4분자 나오겠죠. 2의 제곱. 3번 하면 8, 2의 3승 해서 한 10번 정도면 2의 10승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DNA를 사건 현장에서 아주 적은 양의 시료, 우리 저 시간에 얘기했던 면봉에서 나온 그 DNA 갖고도 엄청나게 많은 DNA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중화표소를 가지고 연쇄 반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화표소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중화표소 연쇄 반응. 그래서 중화표소 연쇄 반응 효소, 중화표소를 뭐라 그래요? 폴리머레이즈. 그래서 폴리머레이즈 P하고 연쇄 체인 C, 그다음에 반응해서 리액션 반응 R. 그래서 PCR. 그래서 PCR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중화표소 연쇄 반응은 PCR. 이것은 DNA 원하는 부분을 복제하고 증폭시키는 분자 생물학적 기술이다. 그래서 극소량의 DNA 시료에서 영부자가 원하는 특정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충분한 양을 증폭. 그래서 1번에 중화표소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러면 제일 먼저 목적 DNA, 다른 말로 표적 DNA. 몇 중가닥이 되는가? 2중가닥. 그래서 저 끝에 가서 2중가닥 DNA. 2번에 DNA 프라이머. DNA 프라이머는 두 번째 줄 끝에 동일한 종류, 다른 종류.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프라이머. 다음 세 번째 DNA 중화표소. DNA 중화표소는 온천에서 서식되는 박테리아. 서무스 아쿠아티쿠스의 앞자를 따서 TAQ라고 써요. 서무스의 T, 아쿠아티쿠스의 AQ. 그래서 온천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서 분리한 고온에서도 활성을 갖는 DNA 중화표소, TAQ 중화표소를 사용한다. 그 4번에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 단량체.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 단량체를 뭐라고 쓰면 되는가? DNTP 쓰고. 그럼 순서는 어떤 순서가 되는가? 제일 첫 번째는 디네이처레이션, 변성시킨다. 그래서 DNA 분자를 한 가닥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 그래서 90에서 96도씨 정도로 가열하는데 이럴 때 예를 들면 TC, TACG, TAC, TT 이런 모양으로 DNA가 있으면 가나 어떤 게 더 높은 온도 해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최대한 96도 이상까지도 해야 되죠. 가는 90도 정도면 변성되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요건 뭐가 많으니까? GC가 많으니까. GC는 AT는 몇 중 수소결합? 2중. 근데 GC는 3중 수소결합이니까 얘는 분리하는데 AT는 2중이고 나머지 다 3중 수소결합이니까 분리하는데 더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96도 옆에다가 GC가 많을수록 무슨 온도에 처리하는가? 온도를 더 높여준다.
왜 그런가 하면 삼중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많을수록 온도를 더 높여준다. 그다음 2번에 두 번째 단계 어닐링 냉각. 두 번째는 냉각 어닐링.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줄에 단일 가닥에 DNA 프라이머를 첨가한다. 단일 가닥 DNA 프라이머 첨가. 그럼 DNA 프라이머가 결합할 수 있도록 낮은 온도에서 방치. 그래서 50에서 65도C 정도. DNA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으면 상부적인 곳에 결합을 잘 안 해요. 온도가 우리 몸의 체온 같으면 DNA 프라이머 안 된다 그랬죠. RNA 프라이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DNA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50에서 65도C. 세 번째 단계 익스텐션 신장. 신장은 두 번째 줄 프라이머를 5에서 3번 방향으로 연장.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약 가로 안에 약 72도C 정도로 하는데 그 이유는 TAQ DNA 중합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온도.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실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혹시 그래프로 나오면 어떻게 그래프로도 나올 수가 있는가 하면 670쪽에 잠깐 가서 볼까요? 670쪽에 79번 그래프만 보고 나와요. 그래프만 보면 중합효소 연습하는 그래프가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면 그게 무슨 그래프가 됐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는 온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온도를 제일 처음에는 고온으로 했죠. 고온으로 한 건 뭐 하기 위해서 고온해놨는가? 변성. 그 다음에 온도를 낮췄죠. 냉각은 뭐 하기 위해서 냉각시키는가? 프라이머 붙이려고 냉각. 그 다음에 온도를 그 다음에 중간 정도 72도씨. 중간 정도에 놓은 건 뭐 하기 위해서 중간에 놓는가? 신장. 그래서 변성, 냉각, 신장. 이게 한 번 끝난 거예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변성, 냉각, 신장이구나. 그렇게 찾으면 금방 그래프 보고 찾을 수 있어요. 또 처음 보는 그래프인가 DNA 복제 그래프인가 그러지 말고 변성, 신장, 냉각이다 이런 그래프라 변성, 냉각 그래서 고, 저, 중 하면 돼요. 다시 앞으로 와서 PCR에서 PCR을 한 번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개라 그랬어요? 2개, 두 번 하면 4개 2의 제곱. 그럼 n번 하면 2의 n승번. 그래서 그 날개 부분의 두 번째 부분에 PCR을 1회 하면 DNA 양이 2배 증가하며 n회 복제하면 DNA 양은 2의 n승배로 증폭이 된다. 가 되는데 여기서 그 위에 있는 걸 이제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야 돼요. PCR 과정에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표적 서열과 동일한 DNA 절편은 세 번째 순환부터 생기게 된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는데 생각을 하고서 외워야 기억이 나죠. 어떻게 세 번째 순환부터 생기게 되는가? 그 이유. 세 번째 순환부터 생기게 되는 이유는 목적 DNA가 이렇게 있어요. 목적 DNA인데 여기가 5번이고 3번, 5번이고 3번이고 5번인데 지금 어디를 증폭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이만큼 증폭시키려고 해요. 요만큼이 원하는 부위예요.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부위만 쓰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우리가 원하는 부위다. 원하는 부위. 그래서 이 부위는 증폭을 시킬 필요가 없고 원하는 부위만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근데 이 원하는 부위가 몇 번째부터 원하는 부위가 나오느냐 이 소리예요. 그걸 한번 해보면 1회 하게 되면 우선 변성시켜서 두 가닥을 만들어냈어요. 변성시켰어요. 근데 원하는 부위는 어디가 원하는 부위가 됐는가? 그러면 요만큼이 원하는 부위예요. 그러면 여기가 5번에서 3번, 여기가 5번에서 3번인데 프라이머 붙여야 되죠. 그럼 프라이머 붙일 때 어디다 붙이는가? 어디다 붙여요? 그렇죠. 3번에 말단에 붙이죠. 여기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부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원하니까.
쓸데없는 데다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그럼 프라임을 어디다 붙이는가?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 붙여서 프라이머 붙었어요. 그럼 쭉 가는데 프라이머가 여기까지 가서 멈춰요? 계속 가요? 계속 있는 데까지는 가죠. 그래서 여기가 5번이고 여기가 3번 됐죠. 그럼 이쪽은 어디다 붙이는가? 3번 말단인데 여기다 붙일 필요가 없죠. 원하는 부위가 여기니까 여기다 붙이면 5번에서 프라이머를 붙이면 쭉 해서 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여기까지 계속 오겠죠. 그러면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부위만 가진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또 한 번 해요. 2번. 두 번째 하면 내가 원하는 부위는 여기에요. 이만큼이 원하는 부위다. 그래서 5에서 3번이고 얘 이제 변성시켜야 되죠. 변성시켜서 얘도 이렇게 해서 5에서 3, 5에서 3으로 변성시켰고 그럼 얘도 변성시켜야 되죠. 그럼 뭐에서 5에서 3, 5에서 3 이렇게 변성을 시켰어요. 그럼 또다시 이제 프라이머 붙여야 되죠. 그럼 프라이머 붙이는데 요거 프라이머는 어디다 붙이는가? 예, 여기다 프라이머 붙이면 되죠. 5번에서 프라이머가 쭉 가서 3번으로 프라이머 붙였어요. 얘는 프라이머 어디다 붙이는가? 여기에 붙이면 되죠. 5번에서 3번으로 프라이머 붙여서 여기까지 이제 왔죠. 또 얘는 프라이머 어디다 붙이는가? 여기다 붙여야 되죠. 예, 5번에서 3번으로 여기까지 딱 왔죠. 그 다음 얘는 프라이머 어디다 붙이는가? 5번. 여기서 붙여야 되죠. 그래서 5번에서 3번으로 쭉 해서 왔어요. 원하는 부위만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도 군더더기 붙어 있고 여기도 이만큼 군더더기 붙어 있고 여기도 여기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어요. 원하는 부위 아직 안 나왔어요. 2회 했을 때. 그래서 1회 했을 때는 2개, 2회 했을 때 4개 나왔어.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또 다시 변성을 시켜야 되죠. 얘 변성시키니까 이런 모양으로 변성시켰고 또 5에서 3번 또 얘 변성시키니까 어떤 모양이 되는가 그러면 5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는 여기까지가 원하는 부위가 되죠. 그럼 5번은 어디가 5번 돼야 되는가? 여기 5번. 변성시키는 거예요. 5번에서 3번. 요놈은 여기가 5번. 5번에서 3번. 요놈이에요. 5에서 3. 또 요 변성시켜서 5에서 3번. 5번에서 3번. 그래서 요놈이 요거, 요놈이 요거, 요거고, 요놈은 5에서 3번. 5번에서 3번이고, 네, 요놈 5에서 3번. 5번에서 3번이 되고, 요거 5번에서 3번이고, 그 다음 요거 5에서 3번. 빠진 거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뭐 시켜야 될까? 프라이머 붙여야 되죠. 그럼 프라이머 붙이니까 어디다가 프라이머 붙여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런 프라이머 어디다 붙여요? 여기 5번에서 3번. 이런 프라이머 어디다 붙이는가? 5번에서 3번. 이 프라이머 어디다 붙이는가? 5번. 여기다 붙여야 되죠. 그럼 5번에서 3번으로 쭉 가니까 더 이상 가요, 안 가요? 드디어 나왔죠. 원하는 부위만 딱 있는 게 나왔죠. 몇 번째 순환부터 나왔어요? 세 번째 순환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원하는 부위가 있는 놈이 나온 거야. 원하는 부위가 있는 놈 나왔고 또 여기도 5번에서 3번이니까 5번에서 3번이면 여기가 5번. 5번에서
3번이지만 원하는 부위 아직 원하는 부위는 없죠. 여기는 5번 여기다 붙이죠. 5번에서 3번. 또 여기는 여기가 5번이죠. 5번에서 3번 여기서 끊어졌죠. 나왔죠. 또 여기 붙이면 어디다 붙이는가 하면 5번. 여기가 5번에서 3번. 3번이고 여기는 여기가 5번에서 3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순환부터 생기는데 몇 개가 생겨요? 원하는 부위 2개 생겨요. 여러분들 교재에 세 번째 거하고 밑에서 세 번째 거. 여러분들 교재에 위에서 세 번째 거 있죠? 여기다 별, 밑에서 세 번째 거 별. 그래서 그 2개가 원하는 부위가 생겼어요. 세 번째 순환부터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날개 부분에 읽어보면 PCR 과정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표적 서열과 동일한 DNA 절표는 세 번째 순환부터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몇 개가 생기는가? 네, 세 번째 순환은 그 밑에 줄에 8개의 분자 중에서 2개의 분자가 표적 서열과 일치한다. 그래서 항상 628쪽 다시 가서 628쪽에 중화표소 연쇄 반응은 첫 번째 줄에 DNA의 어떤 부분을 복제, 원하는 부분을 복제하고 증폭. 중화표소 연쇄 반응 첫 번째 줄 DNA 원하는 부분을 복제하고 증폭.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또 있죠. 원하는 특정 DNA 단편만. 원하는 특정 DNA 단편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제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만 5에서 3으로 딱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세 번째 했죠. 네 번째 하면 원하는 부분이 몇 개가, 지금 세 번째 했을 때 원하는 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와서 한 번 더 하면 원하는 부분 몇 개 나올까요? 한 번 더 하면 원하는 부분이 몇 개 나오겠는가? 빨리 머리를 굴려서 찾아보세요. 한 번 더 하면 원하는 부분 몇 개 나오겠는가? 그렇지, 빨리 나오네. 예. 몇 개 나와요? 그렇죠, 8개가 나오죠. 한 번 더 하면. 세 번째는 2개밖에 안 나왔는데 4번 하면 8개가 나와요. 어떻게 8개 원하는 부분 나오는가? 원하는 부분 내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칠게요. 이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안 나오죠. 요거 안 나오죠. 요거 딱 나오죠. 요거 원하는 부분. 요거 안 나오죠? 요거 나오죠. 요거 나오죠. 요거 나오죠. 이거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요거 나오죠. 요거 나오죠. 요것도 나오고. 안 나오죠? 요거 나오고. 요거 안 나오고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원하는 부분 나와요. 네 번째 하면. 그래서 세 번째 하면 세 번째 순환부터 원하는 부분이 나온다. 즉 원하는 부분은 몇 번째 순환부터 나오는가? 세 번째 순환부터 나온다. 그리고 몇 개 나오는가? 2개 나온다. 근데 네 번째 순환하면 원하는 부분이 몇 개가 나오는가? 8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개가 나와서 원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화표 전세 반응을 시키는데 원하는 부분이 세 번째 순환부터 생기게 된다고는 수능 쪽에서 평가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아직 세 번째 순환부터라는 말은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더 나오게 되면 아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 하면 세 번째부터 생긴다 하고 2개 생기는데 네 번째 하면 10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이제 3번에 중화표소 연쇄 반응은 어디에 이용을 하는가? 중화표소 연쇄 반응 이용은 우리 지금 얘기한 대로 유전 질환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성의 질환의 진단도 이용하고 또 친자 확인, 또 범인 판별을 위해서 쓰이는 시료를 증폭시킬 때 이용한다. 그러면 죽은 생물의 DNA에도 증폭시킬 수 있다 없다? 죽은 생물의 DNA도 증폭시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죽었어도 DNA 남아있잖아요. 화학물질이니까. 죽었어도 DNA 남아있어요. 증폭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화석에 있는 DNA까지도 증폭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생물의 DNA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래서 DNA 증폭은 DNA는 생명체에 있는 일종의 화학물질이잖아요. 죽었어도 DNA는 남아있죠. 그래서 고대 화석도 DNA가 발견이 되면 그걸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증폭 반응도 있는가? 그러면 4번에 역전사 효소, 중화표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그럼 역전사 효소, 중화표소 연쇄 반응. 이건 어려운 거 아니까 그냥 말로 설명해도 돼요. 역전사 효소 레트로.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레트로니까
뭐라고 표시하는가 하면 RT-PCR. RT-PCR 역전사. 레트로 트랜스크립션 해서 역전사 효소, 중합효소라 해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 해서 이거는 당연히 뭘 만들어서 해 나가는가 그러면 무슨 RNA? 그렇죠. mRNA를 역전사니까 mRNA를 뭘로 역전사시키는가? cDNA로 만들죠. 그렇게 해서 중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NA를 cDNA로. 그래서 첫 번째 줄에 mRNA를 역전사 요소와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cDNA로 만든 후에 DNA 중합효소를 사용해서 이중가닥 cDNA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PCR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cDNA 만들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몇 중가닥 해야 돼요? 이중가닥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단일 가닥을 이중가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중가닥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하는데 왜 구태여 이걸로 만들어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하는가? mRNA 만들려면 DNA에서 전사된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구태여 이걸 하는가? 그러면 요즘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도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구별해서 나오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단일 가닥도 구별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뭐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RNA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있어요. 그놈 찾으려면 역전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합을 시키는 거야. RNA를 가진 놈, 근데 대부분은 다 무슨 가닥 RNA예요. 그러니까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도 대부분 단일 가닥 RNA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런 모양으로 해서 몇 중 가닥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중 가닥 만들어서 이렇게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연구를 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이 역전사 요소 중합 반응이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첫 번째 줄에 바이러스 핵산은 매우 소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RNA 유전체를 가진 바이러스의 RNA를 검출할 때 하고 그 밑에 줄에 RT-PCR은 필수적이다. 그 다음 건 줄 칠 필요 없고 그냥 읽어보면 최근에 RNA를 유전체로 가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RT-PCR은 이런 바이러스를 검출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RT-PCR을 사용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 바이러스의 질병이고 또 RNA 바이러스가 더군다나 뭐가 잘 일하는가? 돌연변이가 잘 일하죠. 바이러스의 RNA 중합효소는 무슨 능력이 없는가? 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더 잘 일어나서 이 RNA 바이러스가 아주 요즘 들어서 만연하다. 그래서 RT-PCR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